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서로 잘 맞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큰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휴일 새벽 3차례 폭발과 함께 발생해 시민들이 지진이 난 줄 알았다며 크게 놀라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바로 옆 허님랭을 찍으려다 실수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이곳으로 바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막말 논란 등을 빚어온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당했습니다.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의협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정치권은 폭풍 같은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됩니다. 먼저 관심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 수그러들었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또 14일로 예고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동력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일정은 15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입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선고도 나옵니다. 여야가 모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대형 이슈를 앞두고 정치권은 이미 이를 감안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무죄라면 엄청나게 이익이 될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라는 주장입니다.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판사 겁박 무력 시위만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하라.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무죄 생중계는 엄청나게 이익이 될 희대의 이벤트가 될 텐데 왜 못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한 대표는 본인들도 유죄라 생각하니 판사 겁박 무력 시위만 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민주노총과 합체해 어지럽힐 것이냐고 맹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메시지입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친한계 핵심 의원은 MBN에 내부 갈등만 부각됐던 상황에서 종구를 돌려 우리의 전력을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갈등은 자제하고 지지층 결집과 여론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범죄 혐의가 11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재판을 이어갈 텐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뒤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습니다. 친윤과 친한 간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결은 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신 기자들까지 불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미동맹과 대북 정책 등에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비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재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신 기자까지 국회로 초청해 대미 전략을 토론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미국인이 집중하다 보니 트럼프가 당선됐다면서 현 정부처럼 진영과 가치 중심 외교를 하기보단 실용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와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는 말을 했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진심이라면 걱정되는 거죠. 현실주의자들과의 협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외 집회에 참석하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한 데 이어 민주당이 국정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 수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선거 개입 의혹에 관련된 인물로만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꼽은 특검 추천 방식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정하는 안을 고려 중입니다.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뒤 열릴 28일 본회의에서는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번 주를 대비하고 있는 정치권 물밑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둬서 그런 걸까요?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만만치 않아요. 네, 민주당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7%까지 떨어졌고 그 배경 김건희 여사로 지목되고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이재명 대표 발언에서 주목받은 부분 따로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두 글자로 된 말 떠오르는 단어가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민주당 쪽 물어보면 이 멋쩍은 웃음과 함께 특검, 하야, 개헌 이런 단어들 나오더라고요. 네. 이 멋쩍은 웃음 적어도 머릿속에 담긴 단어는 아니란 얘기일 겁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 탄핵인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선 이 발언을 입에 담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두 글자에 대한 보셨는데 두 글자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글쎄요, 이 대표도 차마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역풍 때문인가요? 네, 민주당 지난 2주간 장외로 나갔죠. 예. 각각 30만, 20만이 왔다면서 뜨거운 열기를 전했지만 현장에 나갔던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광장에서 이름을 날리며 오늘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이재명 대표 역시 아직은 아니다 이런 판단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된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특검을 통해 확인된 증거들이 주요했다는 건데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이 탄핵으로 가는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재의결이 이뤄질 28일 특검 통과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재의결이 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기대하는 건 이 무기명 투표라는 겁니다. 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정치권에서 살아남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 고민하게 될 거란 분석인데요. 결국 한 대표가 결단을 내리고 친한계를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결별하기엔 대통령 임기 오늘로 딱 절반을 지났을 뿐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그 1심 선고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는 글쎄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볼까요? 네, 그래서 연일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카드를 던지고 예.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는 거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권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겉으론 당연히 무죄고 유죄가 나와도 이재명 체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긴장될 수밖에 없죠. 강성 친명 조직을 중심으로 온라인 무죄 탄원 촉구에 나서는 등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탄원 서명에는 얼마나 모였습니까? 내일이 마감인데요. 목표치 100만 명 달성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는 지적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든 야든 결국 기댈 건 여론밖에 없다고 보고 이번 주 총력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명태균 씨 검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명 씨는 검찰에 들어갈 때 또 나올 때마다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젯밤 2차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하나하나 아니라고 반박하는 명 씨와 취재진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2시간에 걸친 2차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온 명태균 씨는 자신의 혐의 전부에 대해 재차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 세대를 모두 버려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점에 대해 필요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렌식을 할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면서 공천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 추천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자신의 녹취가 공개된 것에는 너슬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의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이틀째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질문이 나오자 명 씨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금을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명 씨를 향한 질문들이 이어지자 기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거짓 뉴스 보냈구나. 검찰은 명 씨를 비롯해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법조팀장인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봤는데 명태균 씨하고 취재진하고요.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지금 명태균 씨가 연루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천 개입, 창원 국가산단 선정 개입 등 의혹 전반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이렇게 된 게 언론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들을 향한 강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자가 특정 의혹에 대해서 일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을 하자 본인 상식이겠죠라고 받아치는가 하면 질문하는 기자를 향해서 당신이 검찰이냐고 따져 묻는 등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명 씨가 휴대전화를 4개 사용했다고 전해드렸고 특히나 중요했던 대선 기간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 폐기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이유를 오늘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 씨가 지금 쓰는 휴대폰을 제외하고 대선 기간에 걸쳐서 사용한 휴대전화가 총 3대입니다. 이를 모두 폐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잠금이 풀리지 않아서 포렌식 업체를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결국 잠금을 풀지 못해서 버렸다고 명 씨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 기자, 잠금이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버렸다. 네.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예. 부분입니다. 이 명 씨가 잠금을 풀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포렌식 업체를 찾아가서 휴대전화를 또 맡기거나 아니면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향후에 다시 잠금을 풀려고 시도를 해보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명 씨는 당시에 잠금이 풀리지 않아서 바로 버렸다고 합니다. 예. 또 하나요. 그동안 들었던 녹취나 이런 거와는 달리 자신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 씨는 내가 힘이 있었다면 장인, 장모 그리고 배우자까지 한 자리씩 만들어서 월급을 받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은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검찰이 계좌 추적 전문가까지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명 씨가 직접 돈을 받아 챙겼는지 여부는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이 명 씨를 2번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또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어제 조사로 명 씨 소환은 일단락된 걸로 보입니다. 예.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제 관심인데요. 휴대폰을 폐기한 이유에 대해서 명 씨의 설명을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증거인멸 여부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던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적절했는지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는 만큼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고 사건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할 예정인데 수사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중앙지검 수사 지휘권이 박탈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을 벗어난 만큼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항고가 되면은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계좌가 연루된 건 맞지만 범행을 알지는 못했다며 고발 4년 6개월 만인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김 여사가 계좌 연루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항고했습니다. 이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대로 둬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항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가 미진하진 않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새벽 포항제철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5시간 만에 꺼졌는데 새벽을 뒤흔든 폭발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집이 흔들려 지진이 난 줄 알았던 주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과 함께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해수욕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화재 현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3 파이넥스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잠자는데 창문이 너무 세게 흔들려가 지진 났는 줄 알고 바람이 세게 불었나 하고 보니까 불이 나다 크네. 쿵쿵 그 지진 같은 소리 났어요. 불기둥 수도 쪽. 당시 공장 안에 있던 직원 8명이 대피했는데 이 중에 3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원료를 예비 처리하는 공정을 생략하고 철광석과 유연탄을 사용해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샘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고로들이 사실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생산을 차질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비슷한 시각 인근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 내화물 공장에서도 불이 나 설비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와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그제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12명 가운데 60대 한국인 선원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해경 함정에서 시신 한 구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사고 발생 40여 시간 만으로 침몰한 금성호의 실종자인 60대 이모 씨입니다. 해경은 어젯밤 9시쯤 원격 조종 수중 로봇을 이용해 수중 92m 지점에 침몰해 있는 배 주변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인양 작업을 거쳐 새벽 2시 15분쯤 이곳 제주항에 이송됐고 장례식을 위해 부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해경은 함선 50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했고 해류 방향을 고려해 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민간 군안업체 크레인 바지선과 심해 잠수사들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선체가 해저 90m에 가라앉아 있고 어망이 어디까지 펼쳐진지 알 수 없어 수색이 쉽지 않은 데다 기상 상황이 변수입니다. 주변에 다른 실종자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상을 감안해서 추후에 그 수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바람이 잦아들고 파고도 낮아질 것으로 예보된 내일 오후가 심해 잠수사와 수중 로봇을 투입할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드론을 달려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은 바로 옆에 있는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찍으려다 실수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자마자 이곳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은 아니긴 하죠. 최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허닐릉 공영주차장입니다. 국가정보원과 인접해 있는 이곳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허가를 받아야만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3시쯤 40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이곳에서 드론을 날려 국정원 건물을 찍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드론을 띄웠었나 봐요. 드론이 저에서 내려오더라고. 그러더니 경찰차도 오고 국정원 차도 오고. 경찰은 국제 배송업체 직원으로 조사된 A씨가 허닐릉과 국정원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소 인적이 드문 허닐릉이 외국인 관광객 역시 주로 찾는 곳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교로운 점은 또 있었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차를 빌려 국정원 바로 옆에 있는 이곳 허닐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촬영이 문제되자 영상을 삭제했는데 경찰은 드론의 유심칩을 확보해 포렌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출입국 기록과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이트 누누TV의 운영자가 검거됐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사이트에 불법 도박 광고를 띄워서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기도 했는데요. 해당 운영자가 함께 운영해온 다른 불법 사이트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한여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누누TV 운영자를 검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 운영자 A씨를 어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누TV는 요금을 내야 볼 수 있는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제공하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주소를 바꿔가며 정부의 단속을 회피하다 지난해 결국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여전히 최신 드라마가 게시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문체부는 이들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약 5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누TV가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를 사이트에 올리며 얻은 수익이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누누TV의 국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문체부는 이번에 운영자 A씨를 검거하며 추가로 운영된 다른 불법 사이트들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제물 같은 걸 몰수한다는 규정이거든요. 저작권법에 직접 수익금을 몰수 추징할지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가 있고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여러 차례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이 동료 의사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취임 반년 만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초유의 의료대란 속에 대한의사협회를 이끈 임현택 회장이 임기 6개월 만에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권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그 기간을 당겨가지고 한 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회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던 임 회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임 회장이 70%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축출된 데는 수차례 막말을 내뱉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꼽힙니다. 임 회장은 지난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하는 등 거친 언동으로 거듭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끝내 1,500명 넘게 증원되고 간호법이 제정돼 의사단체의 권익을 해친 점도 탄핵 사유로 거론됐습니다. 의협 120년 역사상 회장이 탄핵당한 건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회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협은 곧바로 비대위로 전환하고 전공의 단체와의 불협화음 등 의료계 내분을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의협 변화와 더불어 내일 여의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 10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특정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다. 어떤 주제든 같이 논의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걸로.
여당은 정부 측 협의체 참여 인사를 총리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야당의 참여도 공식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정부가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관계자 8명의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해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한 달간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벌인 비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단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를 채용하기 위해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채용 담당자들에게는 해당 특정인의 채용에 걸림돌이 되는 지원 자격 요건의 완화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A씨의 직위는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자 자격 등 요건을 필요로 했지만 A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이 회장이 기준을 낮추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담당 부서장을 다른 인물로 교체하기까지 했다고 점검단은 판단했습니다.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찰한 행위는 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합니다.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한 스포츠 종목 단체 회장이 선수촌 물품 비용 8천만 원을 대납한 대가로 파리올림픽 당시 주요 직위를 맡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점검단은 업무방해와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이기흥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관계자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위 점검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쟁 참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맞춰 푸틴 대통령은 전쟁 시 군사 원조를 하는 북러 조약에 서명하면서 발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의 헬리콥터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에 사격을 퍼붓습니다. 지상에서도 로켓포를 발사하며 우크라이나군 비행장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갑니다.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곳에 배치된 북한군도 본격적인 실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작전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많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앞서 우크라이나군과 소규모 교전을 벌인 바 있지만 전면전이 발생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해 체결한 북러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조약의 핵심인 4조에 따르면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모든 수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해 두 나라의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Учения будем проводить с ними? Посмотрим, можем учения проводить. Почему нет? Там есть и статья 4, которая говорит о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со стороны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명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약 발효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 조약을 내세워 북한군 파병을 정당화하는 한편 나아가 러시아의 핵전력이 북한으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 기용하지 않을 두 사람을 콕 집어 명시했습니다. 대선 경선에 출마했거나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과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제외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식 석상에서 줄곧 충성심을 강조해 왔습니다. Boy Scout values are American values. A scout is trustworthy, loyal. We could use some more loyalty. 트럼프 2기 내각 구성을 두고 충성심이 최우선 등용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특정 인사들이 배제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참모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두 사람 모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외 정책과 관련된 요직을 지냈지만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의 눈밖에 났습니다. 헨리 전 대사는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맞붙었고 사실상 공화당 내 비트럼프 대표주자로 평가받았습니다. It's going to be me. And I know y'all want to talk about it like it's still him. 70% of Americans don't want to see a Trump-Biden rematch. 폼페이오 전 장관은 선거 유세 때 찬조 연설자로 자주 나섰지만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비선 정치 참모로 불리는 로저 스톤은 폼페이오가 대선 출마를 고민한 것을 비판하며 트럼프가 믿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2기 내각이 충성파로 채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각 13일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대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출범을 대비해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우리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국방 분야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안보 분야도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대비해 최근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프 광어로 유명한 트럼프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참모들 조언을 듣고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절기상으론 입동이 지났지만 늦더위 탓에 남부지방은 이제야 단풍이 절정입니다. 전국 최고의 단풍 명소로 꼽히는 내장산은 능선마다 노랗고 빨간 오색 단풍이 번지면서 나들이객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강세훈 기자입니다. 가을은 마침내 남녘까지 내려와 내장산의 오색 물감을 흩뿌렸습니다. 산중호수는 단풍에 파묻혀 한 폭의 그림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카메라에 곱게 물든 단풍과 나들이객들의 환한 미소가 함께 당깁니다. 우리 나이만큼 세월도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느낌? 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우리 신나게 살아보자. 네. 노랗고 빨간 물감을 흩뿌린 듯 단풍은 산길까지 예쁘게 수놓았습니다. 느지막하게 찾아온 단풍 소식에 내장산에는 주말과 휴일 5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내장산의 단풍 절정은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늦어진 겁니다. 봉우리가 엎개어서 이름 붙여진 구봉산도 한층 농염해진 오색 가을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도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와 단풍이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단풍들도 예쁘게 물들어 있고 물소리도 아주 그냥 길을 청량해 해주고 좋아요. 남부지방의 단풍은 이번 주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최근 문다희 씨가 불법 숙박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덩달아 이 공유 숙박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실태를 살펴보니 서울의 공유형 숙소 90% 정도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투숙객에게 지인 집에 놀러 왔다고 하라는 등 꼼수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 외국인 남녀가 여행 가방을 끌고 걸어갑니다. 스페인에서 온 이들은 공유형 숙박 앱을 이용해 오피스텔에 묵었는데 현행법상 오피스텔에서의 숙박업 운영은 불법입니다. I arrived yesterday. Now they say one day it's normal. I don't know. She didn't normal.
주변 부동산에서도 일부 세대에 투숙객이 오가는 걸 봤다는 여러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여기 맷집이 있더라고. 몰래 하고 있어서 안 일어나는데 가끔 왔다 갔다 해요. 도심에서 공유 숙박업을 하려면 지자체를 통해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주는 해당 건물에 실거주하는 등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에만 17,300개의 공유형 숙소가 휴대전화 앱에 올라와 있는데요. 서울시에 정식 등록된 건 2,300개에 불과해 사실상 약 90%가 불법입니다. 경찰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그러면은 대답해주지 말라. 그냥 아는 사람 집 놀러 왔다 정도로 좀 얘기해달라고. 예약자에게만 상세 주소를 보내주는 탓에 사전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버팅기다가 한 번 걸리면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최근 2년간 전국 미신고 업소 적발 사례는 750건. 국세청의 세금 추징까지 이뤄진 건 48건에 불과해 제재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중개한 중개업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선박용 에어컨 분야 국내 1위 업체 하이에어 코리아가 하청업체 기술을 그대로 베꼈다가 적발됐습니다. 업체가 이걸 공정위에 신고하자 거래를 끊는 보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역대 최대 과징금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하이에어 코리아 공장에 갔던 하청업체 측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에 공기가 들어올 때 물을 막는 자기 회사 제품을 하이에어 코리아가 그대로 베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도면을 도둑맞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선박 공조장치 시장을 98%나 점유하고 있는 1위 업체 하이에어 코리아가 일방적으로 하도급 거래를 끊어 사업 활로가 막힌 겁니다. 하이에어를 배제하고서는 대형 조선사들과의 거래가 사실상 좀 어려워진다. 그런 것들이 추후 사업에도 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이에어 코리아 윤리규범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불법 행위를 진두지휘했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그 수급 사업자가 신고를 한 행위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악질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적발을 해냈고. 공정위는 하이에어 코리아의 기술 유용권으론 역대 최대인 과징금 2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하이에어 코리아 측은 보복 조치는 없었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강등 위기에 놓였던 K리그 명가 전북이 일부 잔류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FC 서울이 프로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누적 50만 관중을 돌파한 날 서울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던 박주영 선수는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프로축구 소식 박규원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경기장에 팬들의 긴 줄이 늘어섰고 곳곳에 스타 플레이어 링가드와 기성용의 유니폼이 눈에 띕니다. FC 서울은 이번 시즌 프로축구 사상 최초 50만 관중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최고 인기 구단임을 입증했습니다. 시즌 초반 주춤했던 서울은 6월부터 부진을 털어내고 상위 스플릿에 진출하며 흥행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냈습니다. 되게 자부심 느끼고 있고 링가드 같은 유명 선수들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 열정이 많이 뛰어나서 조금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도 수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관중석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조기 우승을 확정한 울산에 선제골을 내주며 고전하던 서울은 후반 6분 링가드의 빠른 돌파에 이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은퇴를 앞둔 서울 레전드 출신 박주영은 울산 유니폼을 입고 전반 막바지 교체 출전해 친정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하위 탈출을 노리던 인천은 대전에 1대2로 패하며 리그 꼴찌를 확정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2부 리그로 추락했습니다. 강등 위기에 놓였던 전통의 명문 전북은 대구를 꺾고 K리그 잔류 불씨를 살렸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휴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말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좋았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한낮에는 온화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5도 안팎가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곳곳으로는 이슬비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1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대체로 20도를 웃돌아서 온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